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교수회의랑 또 여러가지 일정관 때문에 강의를 녹음한 걸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제가 발표하는 건데요. 요거는 첫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요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한 책은 2000년 초반에 연구된 거를 중심으로 됐고요. 버전업이 됐지만 그래도 2000년까지의 활발한 모형,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업무 요구도 중심의 이제 발전한 것들을 정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이제 한 20년 전 내용을 좀 주로 다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책도 요 밑에 있는 책을 중심으로 발표할 건데요. 이 책도 벌써 한 10년이 됐고 과거의 거를 정리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발표했던 것보다 조금 새로운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근로 형태와 세계 경제의 변화 때문에 생긴 것들인데요.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급변하는 세상에서 효율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일어났는데 노동 강도 대 실업, 무슨 말일까요? 노동 강도와 실업,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자, 보세요.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는 어떠한 일을 예전에는 3명이서 했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워드를 타이핑을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타이핑을 할 때 누가 글도 써야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제본도 해야 되죠. 또 누군가 그림도 그려 넣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 출판을 해야 되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증가하죠? 지금은 워드 프로세서라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을 갖고 그림도 그리고 출판은 PDF로 해서 넘기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하던 3명의 일을 지금은 1명 또는 1.5명이 담당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교육 수준이 높거나 역량이 높은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데, 그럼 나머지 2명은요? 실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효율성을 통해서 경제적 성과가 늘어난다라는 건 노동 강도가 세지고 실업이 증가한다라는 그러한 직무 스트레스에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정보에 대한 지식 집약적 작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전자수단을 통한 국제 커뮤니케이션도 늘어나고 있죠. 새로운 지식인 외국어, 컴퓨터, 전자장비, 작문, 수학 및 통계 기술이 대부분 직업에서 필요합니다. 아닐 거라고요? 네,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통계 기술이라는 평균, 분포, 변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로 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자장비, 작문, 수학 이런 것도 기본 기술이 되었죠. 예전에 이런 것들을 여럿이 나눠 했다면 이제는 한 명이 더 많은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가 발전을 해서 이제는 굉장히 노동 강도가 증가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교육이 부족하거나 습득이 느리면 직업을 잃기 쉽습니다. 습득이 느리다는 것 중에 문제가 뭘까요? 10년 전에는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을 굉장히 능숙하게 다루던가 아니면 그 안에 내재된 함수까지 쓸 수 있어야 새로운 일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즘에는 단순한 계산 능력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차트를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사무 업무까지도 기본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부족하거나 습득이 느리면 직업을 잃기 싫다고 하고 있고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지식이 바뀌고 있다. 즉 2년마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업무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녹화 강의를 하니까 화상 장비도 알아야 되고 녹음도 알아야 되고 아주 작게나마 비디오 편집도 하게 되고 여러 일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한 명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 강도가 증가하면
나머지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는 이러한 급변하는 세상에 왔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 변화의 유연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 변화의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의미 있는데 우선 하나만 먼저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수직적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조직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결정권 체계가 있어서 그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로 나눈 다음에 하위 단계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면 됐죠. 그리고 상위 단계에서는 이거를 잘 분배하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민주적인 합의에 의해서 일을 나누고 책임도 나누고 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되면서 과도기를 겪습니다. 과도기를 겪으면 어떻게 되죠? 책임과 권한 분배가 어려워지는 거죠. 책임이 그대로 있으면서 업무가 분배가 되든지 책임은 나눠졌는데 업무는 분배가 안 됐다든지 하는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조직 내에서 수직적인 걸로 교육을 받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수평적으로 가면서 업무의 분배와 책임의 분배에 혼란이 올 때 직무 스트레스가 생기고 있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몇 가지 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1980년대 유럽, 1910년대 유럽을 좀 비교해 볼게요. 1980년대와 2010년대입니다. 1980년대의 주된 스트레스는 본질적인 요소였어요. 불량한 물리적 작업 조건하고 작업 과부와 시간 압력, 그러니까 일이 많다는 거죠. 그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 생기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 역할의 모호성과 역할 충돌, 같은 조직의 역할 등이 이제 문제로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의 기회에 대해서는 직업 안정성들이 문제가 됐죠. 아무래도 이때 경제 성장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직업 안정성에 문제가 됐고요. 누구는 효율성으로 인해서 초과되는 승진, 계속 승진하는 거죠. 또는 누구는 미달되는 승진, 낙오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됐었습니다. 자, 근데 2010년에 유럽에서 직장인들한테 어떤 것들이 직무 스트레스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려운 고객을 상대한다. 서비스직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 서비스직, 예전에 서비스직을 물건을 파는 걸 서비스직으로 했다면 지금은 어떤 고객에게 지적 서비스도 줘야 되고요. 안내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의 직무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일이 많아지면서 삶의 균형, 삶의 영역까지 넘어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네. 인터넷이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집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카톡이나 이메일 통해서 수시로 회사의 업무가 넘어오는 경우에는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는 이후 스피로버와 크로스오버라는 개념을 좀 더 설명해 드릴 겁니다. 급여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과 내가 급여가 다르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과 급여가 다르다라는 거죠. 또는 급여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과 내가 다른 만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기업에 일하느냐, 중소기업에 일하느냐, 파견 노동자냐, 아니면 그 본청이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해도 급여가 다른 부분, 복지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서로가 비교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일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일을 할 시간이 충분히 하지 않다라는 건 노동 강도가 그만큼 증가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예전처럼 정확하게 제조업에서 8시간 일하면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이고 일을 더하면 더할수록 좋은 업무가 내려오면서 일을 끝내기가 어려운 거죠. 일이 끝난다는 개념이 사실은 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을 끝낸다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뒤에 잠깐 더 얘기하니까 그때 얘기하고요. 장시간 노동 여전히 있고요. 성과가 면밀히 모니터링 되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그 다양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중에서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데, 이제는 모니터링 하는 방법도 CCTV라든가 뭐 전산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작업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고요. 결정권이 부족한 거 여전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끊임없는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변화를 예측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를 여기기도 하고요. 내 직업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일로부터 내가 통제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현실적 목표라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네요. 직장에서의 출장 비율이 늘어나죠. 그리고 직장 괴롭힘이 유럽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여전히 있던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있고요. 2010년에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외에도 다른 부분도 존재하고 그렇습니다.